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입니다. 이번에는 21강 속력, 그 중에서도 유속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속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땅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뛰거나 우리가 뒤로 가거나 뭔가 할 텐데, 유속은 물 위에 올라가 있는 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물이 흐르죠? 땅과 다르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배의 속력을 좀 변경시켜줘요. 두 가지 방향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속의 방향과 배의 방향이 일치할 때예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배의 속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배의 속력을 뭐라고요? 증가시켜 줍니다. 반면에 유속의 방향과 배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배의 속력을 감속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배의 속도가 15km/h라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유속이 3km/h라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배가 속력이 얼마가 된다? 18km/h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속력이 반대면 어떻게 된다? 배의 속력이 12km/h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속에서 잘 아셔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유속은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왕복을 해요. 왕복을 하기 때문에 뭐가 같다? 거리가 동일해요. 거리가 동일하면 우리 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속력의 B랑 뭐의 비례가 반비례한다? 시간의 B가 반비례한다. 방금 전에 우리 18km/h와 12km/h였으니까 속력은 몇 대 몇? 3대 2.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된다? 2대 3이 된다. 라는 거 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동일한 거리를 왕복하기 때문에 조합평균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조합평균의 공식은 다음과 같거든요. 2A 플러스 B분의 2AB로 구성이 돼요. 네, 웬만하면 잘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잘 모르겠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선지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거리가 동일하니까 우리 속력의 B랑 시간의 B가 반비례하겠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만 잘 이용해 주시면 유속 친구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속력이 같으면 속력 추가, 속력이 반대면 속력 빠져나간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문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3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km/h의 속력을 지닌 보트가 3km/h의 일정한 유속을 지닌 강 위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보트가 현재 떨어진 위치에서 18km 떨어진 선착장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된대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15에다가 유속 더해서 18로 생각하셔야 되고, 올 때는 어떻게? 15에다가 유속 빼셔서 12로 생각하시면 돼요. 18로 가니까 얼마? 1시간. 12로 돌아오니까 얼마? 1시간 30분. 해서 답은 2시간 30분인 4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는 시작 지점에서 36km 떨어진 선착장까지 유속이 3으로 일정한 강물 위에서 보트를 타고 강물의 흐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대요. 얼마를? 36km를 1시간 30분 만에 갔대요. 그럼 속력이 얼마겠다? 24km/h겠다. 근데 얘는 뭐예요? 정확히는 유속을 추가한, 유속과 함께 생각한 속력이죠. 그래서 보트의 속력은 21km/h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얼마 빼줘야 돼요? 3만큼 빼주셔서 18km/h가 되겠죠. 몇 시간 걸리겠다? 2시간 걸리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속에 대해서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km/h의 속력을 지닌 보트를 타고 5km의 일정한 유속을 지닌 강 위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갈 때는 25가 될 거고요. 올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쭉쭉쭉 읽어보니까 동일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한대요. 제가 동일 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속력의 비와 무엇의 비가 무엇의 비가 반대가 된다? 속력의 비와 시간의 비가 반대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속력의 비는 5대
3이니까 시간의 비는 어떻게? 3대 5가 될 거다. 그래야만 곱했을 때 거리가 똑같아지니까. 근데 총 걸린 시간이 4시간이래요. 4시간을 8등분해서 그중에 3개는 여기다가 5개는 여기다가 8등분하면 1등분이 30분이니까 이 친구는 1시간 30분이 될 거고 1시간 30분 이 친구는 2시간 30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1시간 이동하면 25km 그리고 30분 이동하면 12.5km에서 더해주니까 37.5km만큼 이동해야 된다.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A강이 10km짜리인데 강의 유속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대요. A강을 일정한 속력의 배를 이용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50분이 걸리고 반대로 가면 20분이 걸린대요. 지금 동일한 거리를 간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시간의 비와 속력의 비가 반대가 된다. 지금 시간의 비를 줬죠. 5대 2. 그럼 속력의 비는 어떻게 돼야 된다? 2대 5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 속력은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비율만 아는 거지 속력의 값은 모르니까. 근데 강물의 방향대로 이동했을 때 20분이 걸린대요. 몇 킬로 가는데? 10km 가는데. 10km 가는데 20분 걸리면 속력 얼마다? 30km/h다. 즉 5라는 친구가 30이에요. 그럼 2라는 친구는 얼마겠다? 12km/h겠다. 그런데 이 속도들은 각각 뭐예요? 배에다가 유속을 더한 거. 얘는 배에다가 유속을 뺀 거. 그럼 두 개 더하면 뭐 나오겠어요? 배의 속력 나오겠죠. 배의 속력 얼마? 42는 2 곱하기 배의 속력이다. 그럼 2씩 약분해주면 21이 뭐야? 배의 속력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강물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여기다가 9 더해줘야 되니까 30. 30 되려면 9 더해줘야 되고 10이 되려면 9 빼줘야 되니까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문제 13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속이 일정한 강물에 A지점과 B지점, 속력이 일정한 보트를 타고 왕복했더니 측정된 평균 속력이 10이었대요. 만약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의 속력이 6이었다면 보트의 속력은 얼마인가? 여러분은 이 친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는 조합 평균을 이용하면 돼요. 조합 평균을 이용하면 10은 A 플러스 B분의 2AB다. 여기서 A에다가는 그냥 6을 넣어주시고 B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들을 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잘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건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해볼 거예요. 거리를 가정하자. 거리를 가정할 거예요. 거리 얼마냐면 60km라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얘 평균 속력이 10이라면 몇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왕복이니까 12시간 걸렸다는 거죠.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땐 몇 시간 걸렸대요? 10시간 걸렸대요. 그럼 남은 시간 몇 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밖에 없어요. 2시간 만에 어디 60km 갔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다? 속력이 30이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6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 30이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 이게 바로 36이 된다. 이게 배의 속력 곱하기 2니까 배의 속력은 18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30은 V 플러스 배의 유속이고 6은 V 마이너스 배의 유속이에요. 둘이 더해주면 36은 2V다. 따라서 뭐다? V는 18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137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친구 유속이 일정한 강물에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거리가 15km래요. 그런데 강물의 유속은 5km/h라 그래요. 그리고 일정한 속력의 배를 타고 A지점에서 B지점을 왕복하면 4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럴 때 배의 속력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푸시려면 그 조합 평균을 이용하셔야 돼요. 조합 평균.
조합평균 공식이 어떻게 됐죠? A 플러스 B분의 2AB 는 평균 속도는 4시간 걸린다 그랬고 거리가 30이니까 7.5 적으셔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구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지에 있는 걸 좀 이용해 주면 좋아요. 5km라며요. 유속이. 어떻게 된다? 얘 기준으로 보면 4랑 14로 왕복했다는 거고요. 얘 기준으로 보면 15랑 5로 왕복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16이랑 6으로, 얘는 17이랑 7로, 얘는 18이랑 8로 왕복했다는 건데 몇 시간 걸렸대요? 4시간. 따라서 뭐다? 이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바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선지에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때는 좀 조합평균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에 13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38번 친구 봤더니 유속이 일정한 15km 떨어진 A, B 지점이 있대요. 왕복으로 다녀왔더니 배의 속력이 8km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시간의 비가 1.1이래요. 거리가 동일한데 시간의 비가 2대1이면 어떻게 돼요? 속력의 비는 반대로 1대2가 되겠다라는 걸 일단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발생해서 유속이 2배가 됐대요. 그때 배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왕복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친구를 구하실 때 지금 거리를 15로 두시면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8이랑 15랑 관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거리를 내 맘대로 32, 뭐 24도 좋아요. 24로 한번 바꿔봅시다. 24로 바꾸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48km 가니까 왕복하는데 6시간 걸린다. 그런데 그 중에 4시간은 언제? 올라갈 때. 그 중에 2시간은 언제? 내려갈 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 24였어요. 그럼 내려갈 때의 속력은 얼마다? 6. 올라갈 때의 속력은 12다. 얘는 V-V고 얘는 V 플러스 V니까 배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배의 속력은 9. 유속은 얼마가 돼요? 3. 그래서 우리 배의 속력 9, 유속이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속이 어떻게 됐대요? 2배가 됐대요. 유속이 2배가 됐으니까 너를 6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올라갈 때 속력은 3, 내려갈 때 속력은 15가 되겠네요. 15km를 가야 되니까 몇 시간? 5시간. 15km를 가야 되니까 몇 시간? 1시간. 5시간에다가 1시간을 더해주면 몇 시간이다? 총 6시간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9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39번을 봤더니 A는 평지에서 오토바이로 36으로 달리고 B는 12가 유속인 강물에서 36의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A와 B가 동일한 출발 지점의 도착 지점까지 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를 얼마? 둘 다 36km/h로 한 거고 B 입장에서는 갈 때는 48인데 돌아올 때는 얼마로 했다? 24km/h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식은 평균 속력을 진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B 입장에서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거리를 그냥 48로 한번 가정해봐요. 갈 때 얼마? 1시간. 올 때 얼마? 2시간. 움직인 거리는 96. 3분의 96이니까 얼마? 속도 32km/h. 아, 속도 위에 친구는 36km/h고 밑에 친구는 32km/h구나. 동일한 거리를 움직였는데 B가 A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대요. 속력의 비는 뭐? 시간의 비의 역수다. 그럼 이 친구 B 9대 8인 거 구하실 수 있고 역수로 생각하면 8대 9예요. 그래서 얼마? 1만큼이 몇 분이다? 10분이다. 그럼 얘에다가 10 곱해주시면 90분. 32로 몇 분? 90분 갔다는 거예요. 1시간 가면 32고 30분 가면 16이니까 총 얼마? 48km 움직였다. 근데 얘 왕복이니까 거리는 절반인 24가 된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시면요. 우리 여기까지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입해 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2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왕복 20분씩 하니까 40분, 그리고 갈 때는 15분, 올 때는 30분에 45분이네? 그럼 몇 분 차이예요? 5분.
이 차이 거리 2배 되면 당연히 2배 되겠죠. 그 정답을 바로 3번으로 체크해 주신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냐면요. 12, 24, 48 2배씩이죠. 20, 40 2배씩이죠. 즉 우리는 12에 대한 것과 20에 대한 것 두 가지만 구하면 바로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1강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 2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2강에서 봬요.